안녕하세요. 로봇을 읽다 기록하다 로봇진입니다. 네, 여러분, 선풍기는 기계인데 로봇 청소기는 왜 로봇이라고 부를까요? 기계와 로봇의 차이는 뭘까요? 로봇은 다 기계일까요? 아니면 움직이는 기계는 다 로봇일까요? 또는 아니면 전기로 작동하면 다 로봇일까요?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기계이고 그 기계의 일부가 로봇이긴 한데요. 로봇과 기계를 가르는 기준은 뭘까? 예, 오늘 로봇진에서 완벽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예, 왼쪽은 선풍기입니다. 오른쪽은 로봇 청소기입니다. 음, 둘도 움직이죠. 근데 왼쪽 선풍기는 기계고 오른쪽 로봇 청소기는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은 태엽 자동차입니다. 태엽을 감은 만큼 앞으로 가고 장애물이 있으면 멈추거나 뒤집어지죠. 단순하죠. 근데 오른쪽은 4휠 스마트카, 센서 달린 RC카입니다. 센서가 달렸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갑니다. 뭔가 좀 왼쪽의 태엽 자동차랑 다르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자동차 장난감이라고 하더라도 센싱을 주변의 환경을 센싱할 수 있냐, 그걸 판단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죠. 왼쪽은 그동안 공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던 산업용 로봇입니다. 오른쪽은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고 해서 협동 로봇, 함께 작업한다 해서 협업 로봇 또는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죠. 코봇이라고 부르는데요. 둘 다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왼쪽은 약간 로봇보다는 기계에 좀 더 가깝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야말로 로봇은 오른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흔히 로봇이라고 부르던 그 공장의 로봇 팔들, 이게 사실은 로봇보다는 조금 더 기계에 더 가까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계가 있고요. 이 기계에 눈 또는 머리를 달아주어서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면 이게 로봇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로봇도 기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계 중에서 뭔가 주변 환경을 센싱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센싱한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로봇이다라고 불려서요. 결국 로봇이라는 것은 기계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기계다. 업그레이드된 기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는요, 어,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해요. 뭐, 앞으로 가라면 가고, 앞에 뭐 장애물이 있어서, 그래도 그냥 계속 가죠. 네. 주변 상황이 바뀌어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설계된 대로만 작동합니다. 선풍기를, 어, 버튼을 눌러서 계속 바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방이 추워졌어요. 선풍기가 너무 많이 돌아서. 그러면 선풍기가 이게 방이 너무 추워졌구나. 내가 이게 계속 돌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멈추나요? 그러지 않죠. 또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벽 앞에다가 선풍기를 갖다 놔 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벽 앞에 있으면 이게 벽이네. 이 선풍기 내가 이게 작동하면 안 되네? 라고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죠. 태엽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근데 로봇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피는 것을 센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거를 판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직접 움직이는 것을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싱하고 판단하고 액션하는 거, 이거를 자율성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autonomous. automatic은 자동이고요. autonomous는 자율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 청소기는 앞에 벽이 있으면 피해서 다니죠.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서 다니죠.
앞에 벽이 있네? 왼쪽으로 틀어야겠다라고 판단하고 바퀴를 스스로 굴려서 방향을 바꿉니다. 최근에는 CES 2016 올해 CES에서 보니까 로봇 청소기에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로봇 청소기가 막 방을서 움직이다가 계단이 있으면 이거 계단이네 하고 계단을 올라가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로봇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로봇과 기계의 간단한 구분을 이제 아시게 됐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자율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퀴즈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공장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나사를 무한히 조이는 고정식 자동차 팔이 있다고 칩시다. 이것은 로봇일까요? 기계일까요? 네, 1번, 2번, 3번, 4번을 쭉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1번입니다. 어, 산업용, 산업용 로봇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센서 없이 정해진 궤적만 반복한다면 단순 자동화 기계에 가깝다는 것이죠. 로봇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네. 자,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볼까요? 네. 주변 온도를 감지해서 스스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스마트 에어컨이 있다 합시다. 요거는 로봇의 범주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팔이나 다리가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리모컨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센서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동작을 바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네, 3번입니다. 센서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동작을 바꾸기 때문에 로봇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읽는다는 것은 감지고요. 센싱이고요. 그래서 바람 세기를 좀 바꿔야겠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조절하니까 행동. 센싱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율성을 가지기 때문에 로봇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산업용 로봇, 또 로봇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로봇이라고 부를까요? 생각해 보시면, 네. 예전의 산업용 로봇은 그냥 자동화 기계에 가깝습니다.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는 거죠. 주변의 상황에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이게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산업용 로봇에는 펜스를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협동 로봇이 등장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내세운 것이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주변에 펜스를 두를 필요가 없다. 사람이 부딪히면 바로 멈춘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판단 능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을 막는 펜스가 필수였었죠. 근데 지금은 협동 로봇은 그렇지 않고요. 또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보면 예전의 산업용 로봇은 이거 A 집어, 그 다음에 B 쪽에 갔다가 놔. 요것만 계속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근데 요새 로봇은 예를 들면 시키는 것도 좀 더 자율성을 부여해서 추가하는 예를 들면 물건 찾아와. 박스 안에 어떤 물건 가져와. 없으면 좀 기다리고 장애물 있으면 피해. 이렇게 약간 조건부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로봇도 아닌데 왜 로봇이라고 이름 붙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속았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로봇도 아닌데 왜 로봇이라고 불러?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인간은 꿈꾸는 모습을 먼저 상상하고 거기에 이름을 먼저 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이 먼저 나와요. 로봇?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름을 그 이름에서 추구하는 그 미래 이미지, 꿈꾸는 그 희망을 점점 더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그 이름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맨 오른 왼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폰의 정말 초창기 모델은 이게 사실 이게 맨 왼쪽에 보이는 것이
IBM, 미국 IBM 회사가 1992년에 처음 선보여서 1993년에 미국 시장에 내놓은 사이먼이라는 폰이랍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전화만 되는 폰과는 다른 폰이었어요. 그때 이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거고 스스로 명명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초기 모델이죠. 점점 전통적인 전화에서 뭔가 주소록 관리한다든지 캘린더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도 할 수 있다든지 이메일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점점 기능이 늘어가서 그로부터 14년 후에 2007년에 드디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꺼내 들었죠.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때야말로 스마트폰이다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정말 스마트한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가 더 발전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난 기능을 이 스마트폰 하나 예전에 뭐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거의 뭐 스마트폰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이름, 명사는 먼저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거에 미치지 못했지만 점점점 기술이 발전해서 그 이름값을 따라가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AI 요새 너무 화두죠. 거의 뭐 AI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AI라는 단어는 사실 최근에 나온 단어는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사람처럼 지능을 가진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 희망, 이런 것들로 해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걸 처음 만들었고, 이런 단어가 처음 나왔고, 그, 그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어,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몽땅 이 기계에다 그 넣어놓자. 컴퓨터에 넣어놓자. 그러면 전문가처럼, 의사처럼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룰 베이스트라고 해서 룰을 따라서 if then 이렇게 해서 따라가면 이게 인공지능처럼 답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 예전에 정말 처음에 나왔던 인공지능의 그 단어 어원에서 희망하는 그대로 정말 인공지능이 되어가고 있구나. 사람처럼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조언해 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인간처럼 추론하고 창작하는 진짜 지능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로봇이라는 것도 기계에서 시작했지만 기계와는 좀 더 다른 자율성을 가진 로봇? 그게 점점 더 이제 발전해서 이제 피지컬 AI가 되는 거 아닙니까? 로봇에 AI를 붙여서 정말 사람처럼 환경을 센싱하고 추론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는 것이 로봇에서 보였던 게 이제 피지컬 AI니까 점점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기계와 로봇의 차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우리가 꿈꾸는 로봇은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이름이 먼저 나왔고 기술이 그걸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구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까지 로봇진의 프로젝트 100진 5번째 날이었고요. 네, 지금까지 로봇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